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가게에 내놓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가게에 내놓은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서 권리금을 더 비싸게 받아준다며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정상 부동산 거래에서는 감정평가료가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홍성군 자영업자 이모 씨가 가게를 내놓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한 남자가 문자와 전화로 접근해왔습니다. 2배 더 많은 권리금으로 당장 오늘 저녁 계약할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2차례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5천으로 평가해드릴 거고요. 5시 40분으로 약속을 드릴 테니까. 영수증 이체 좀 준비해서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수증 제가 농복에서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이 씨가 보낸 돈은 서울의 한 편의점 ATM 기기에서 누군가 인출해갔고 이후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마지막 돈 보낼 때까지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 돈을 딱 보내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2개 조직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을 더 받아줄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료와 보증보험료 등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70여 명이 이들에게 속아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냈고 전체 피해액은 현재까지 4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또 구직자들에게 취직을 미끼로 계좌를 열게 대포 통장으로 활용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유심칩으로 휴대전화 수십여 개를 개통해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거래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니까 피해자들은 속고 감정평가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송금을 하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경찰청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타 지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피로 회복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해 미리 신뢰를 쌓은 뒤 장거리 출장에 동행해주면 고액의 보수를 준다고 택시 기사들을 속여 범행을 벌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대전의 한 숙박업소, 캐리어를 든 두 남성이 나란히 입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만 짐을 든 채 방에서 나옵니다. 장거리 출장을 간다며 택시기사에게 동행을 요구한 뒤 숙소에서 잠든 기사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기사들에게 오랜 시간 운전에 고생이 많다며 다량의 수면제가 든 피로회복제를 건넨 뒤 범행을 벌였습니다. 좀 먹으니까 쓴내가 좀 나더라고요. 그 약인데 드시면 피로 확 풀린다고 하면서 자꾸 먹으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A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밤사이 유흥업소에서만 수백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구매하며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건넨 다량의 수면제에 중독돼 응급실로 실려갔고 후유증으로 택시 운행을 열흘가량 못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하루 3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2박 3일 장거리 출장을 가달라고 유인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일단은 승객으로 탄 다음에 거기서 다음에 또 혹시 장거리 같은 거 운행하실 수 있냐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사분 명함을 받고 실제 장거리 운행 출장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과 27범인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울산으로 달아난 A씨를 붙잡아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부부싸움 뒤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8살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붙은 종이를 창문 사이로 던져 가재동우 등이 불에 타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아파트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밖으로 나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만 만나자는 말에 흉기로 동거녀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월 3일 새벽 대전 괴정동의 한 주택에서 그만 만나자는 동거녀의 말에 흉기를 신체에 갖다 대며 위협한 뒤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2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국회부터 찾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충남의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선 건데요.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 11명 모두가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 70여일 만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자마자 옛 동료인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11명 지역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연결,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40여 개 현안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조 원 더 늘릴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사불란하게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 관련 대통령 공약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정기국회가 곧 열릴 예정인 만큼 충남도와 국회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번 정기국회가 멀지 않았고 예산국회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긴밀한 우리 국회와 충남도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가 작동돼야 되겠다. 이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 8기 출범을 축하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3선 의원 하시면서 경험은 다 준비가 되셨으니까 의원들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과 잘 소통하셔서 좋은 도정 기대합니다. 김 지사는 설명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성한 정책위 의장을 방문해 국방부 충남 이전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의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이전부터 중앙부처를 찾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임기 시작 직후 국회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충남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첫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 일관성 없이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트램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경제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와인 페스티벌은 폐지하겠다며 노잼 도시 탈출을 위해 전국에서 청년 등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영시 축제를 열고 문화예술 축제인 에딘버러 축제를 모델로 부활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문산 활성화 관련해 1박 2일 숙박이 가능토록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을 검토하고 시민대학도 과정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 첫 인사에서 실국장 등 10명의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안전실장과 정책기획관, 자치분권국장 등 실국장 3명을 포함해 4급 과장급 4명과 5급 팀장급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특히 실국장 3명은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후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발령을 내 이례적이라는 평가 속에 이장우 시장이 인사권 카드로 빠르게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시장은 돌려막기식 소수가 독점했던 인사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인사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성과내는 직원을 우대하고 우수한 팀의 전원 승진하는 파격 인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장 중에 선거에 개입한 분들은 알아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이어 이번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우주로 향합니다. 다음 달 3일 발사를 위해 오늘 미국 현지로 출발했는데요. 발사 이후 달 궤도에 안착하면 오는 2031년으로 예고된 달 착륙선의 후보지 탐색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해외 발사장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한 다누리는 인천공항으로 옮겨져 오는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기지에 도착합니다. 한 달간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3일 오전 8시 24분 스페이스사의 펠콘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다만 연료를 아끼기 위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최대 135일간 지구와 태양의 중력을 이용한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인 BLT 궤적을 따라 항행한 뒤 12월쯤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BLT 방식은 직접 가는 거에 비하면 연료 소모량 자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길지만 연료 소모량이 줄다 그런 장점이 있죠. 다누리는 이어 내년 1년간 달 상공 100km를 하루 12차례씩 공전하며 미국 나사와의 협력 아래 달 관측과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합니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자기장 감마선 측정,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이 주요 임무입니다. 다누리 발사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는 실제 심우주 탐사를 하는 첫 번째 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2031년에는 누리호에 이은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2016년 야심차게 시작한 달 탐사 프로젝트. 다음 달 3일 달 탐사선 발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서막을 알립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누리호 성능검증 위성에 실렸던 큐브 위성 4기가 모두 정상 분리돼 사실상 누리호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12분 연세대 연구팀이 제작한 큐브 위성이 마지막 4번째로 성공 분리됐고 내일 새벽 3시 8분 지상국과의 첫 교신이 이뤄집니다. 지난달 29일 조선대 큐브 위성을 시작으로 이틀 간격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큐브 위성 순으로 위성 4기가 정상 분리됐고 지금까지 카이스트와 서울대 위성은 쌍방향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큐브 위성 4기는 미세먼지 관측, 지구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번 분리 성공으로 앞으로 민간 주도의 저비용 초소형 위성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뺨을 때렸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가 가해 교수의 공개 사과와 함께 학교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논란은 사회구조적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 권력형 범죄라며 가해 교수는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측 인권윤리센터를 통해 교수에게서 폭력이나 부당한 행위를 당한 적이 없는지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고위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한 지역 신협에서 피해자가 속한 노조원에게 징계를 압박하거나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 지역 여성단체 연합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대전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 의혹 간부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신협중앙회도 면직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해당 지역 신협이사회가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충남도가 천수만을 비롯한 전국 연안에 고수원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반을 꾸려 양식장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수원 관심 단계는 주의보 발령 7일 전에 발령하며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주의보, 28도 이상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번 조치는 천수만 해역 최고 수온이 24.2도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 수온이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로 현장 대응반은 앞으로 가두리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해 끝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태안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km 거리 서해 끝에 위치한 경렬비열도는 남북 2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들과 달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등 영해 관리와 국가안보, 선박 피항을 주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에는 행정구역과 명칭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서천 마량리 비인항을 마량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가로림망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해양보호구역 보전과 관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접근이 어려운데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